부산 사하구의 좁은 골목길. 아침 6시. 늘 그렇듯 김봉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합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은 빠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반찬 가게를 열 준비를 하죠. 김봉래의 장아찌는 시장에서 소문난 맛이라 단골들이 제법 많은 편입니다. 봉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날이 더워지니까 일찍 나와야 반찬이 상하지 않잖아. 김봉래는 시장 입구에서 만난 채소 가게 주인과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고 가지런히 준비해 놓은 밑반찬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았지만 그런 내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요. 도식이 요즘 바쁜가? 전화도 잘 안 받고. 김봉래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들 장도식은 경찰 간부로 승진했다고 했지만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니 불효자는 아닙니다. 혼자 사는 단칸방은 좁지만 아들 덕에 생활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장터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봉래는 장아찌와 반찬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늘 한 숟가락씩 더 얹어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말보다 밥이 중요해. 밥상머리에서 웃음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지.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한켠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봉래는 팔고 남은 반찬으로 작은 도시락을 만들어 그들에게 나눠주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봉래 씨가 아니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끼리 거르고 살았을 거야. 뭐 다들 내 나이 되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게 사람 사는 도리 아닙니까? 날이 저물어갈 무렵 김봉래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쓸쓸했지만 아들 장도식이 보내준 사진을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김봉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김봉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봉래 여사님 맞으십니까? 여기 서울중앙병원인데요.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김봉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도식이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요. 3천만 원 정도 당장 입금해 주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김봉래는 당장 통장을 찾아 모든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돈을 아낄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과 장사 미천을 모두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했습니다. 마음은 초조했지만 아들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봉래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반 불안 반으로 우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을 시도해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식이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장도식 경감님이요? 저희 서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김봉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서를 잘못 알고 있나 싶어 다른 경찰서로도 전화해봤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죠. 김봉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제가 송금한 돈이 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오후 9시 30분에 3천만 원이 출금되었네요. 받는 분은 박정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봉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으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죠.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은 것이죠. 김봉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내가 당했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까스로 전화기를 들어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죠. 병원에서 깨어난 김봉래는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움이 가시자 김봉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바보지.
어떻게 그런 전화를 믿었담. 아이고, 요즘 그런 사기 전화 많다더니 복례 씨까지 당하다니. 아주머니들이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지만 김복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근육질 남자였죠. 장도식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식은 급히 달려와 김복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복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었으니까요. 안도감과 함께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들을 살아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도식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죽어요? 김복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모든 돈을 보냈다는 것까지요. 도식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진호, 도식이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 김복래가 알던 부드러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죠. 진호야,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했어. 모든 사람 다 불러. 당장 찾아. 그놈들 반드시 찾아내. 다음 날 김복래는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는 도식의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식을 보는 눈빛이 공손함을 넘어 두려움에 가까웠죠. 마치 무서운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도식아, 너 경찰 일 잘 돼가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도식은 김복래를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듯 했죠. 집에 홀로 남은 김복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함이 밀려왔지만 김복래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지. 김복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사기 행각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경찰관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라. 요즘 이런 피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시죠. 그래서 범인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해도 대포 통장이고 전화번호도 일회성이라. 박 형사의 말에 김복래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은 다른 경찰관이 무슨 말인가를 속삭이자 박 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장도식 씨세요? 네, 맞아요. 우리 아들도 경찰이에요. 아, 박 형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김복래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순간 경찰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듯한 침묵이 흘렀죠. 며칠 후 시장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던 김복래는 낯선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29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김복래의 가게에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장아찌 좀 살게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젊은 남자는 무엇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장아찌만 샀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가려는 순간 김복래는 그의 손목에 있는 문신을 보았습니다. 영도 다리 형상의 문신이었죠. 그날 밤 김복래는 또다시 가게 앞을 서성이는 그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젊은이, 뭐 살 거 있어요? 아, 그게 젊은 남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김복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람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재입니다. 할머니한테 사기친 사람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발 도식이 형님한테, 아니, 장도식 보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 죽기 싫습니다. 그 말에 김복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보스라니, 아들이 경찰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민재의 다음 말에 김복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영도파 사람이란 건 알고 계시죠? 장도식 보스님 밑에서. 그런데 할머니가 그 보스님 어머니신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김복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민재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장도식이 조폭의 보스라니. 그것도 부산 최대 폭력 조직 영도파의 우두머리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김복래를 덮쳤습니다. 김복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경찰이 아니라 조폭의 보스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민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돈 다 갚을게요. 진짜 몰랐습니다. 보스님 어머니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김복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토록 자신을 속인 건 사기꾼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평생 자신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니? 보스님이 사기친 사람 찾아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스님 어머니. 민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색 대형 차들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도식이 여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도식은 민재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도식은 민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김복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식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너 정말 경찰이 아니고 조폭이었던 거니? 도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부산 최대 조직의 보스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은 처음이니까요. 엄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평생 날 속인 거 맞아? 김복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식은 민재를 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걱정할까봐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김복래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르던 도식의 부하들은 보스의 눈짓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복래와 도식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해봐. 내가 어떻게? 대학 중퇴하고 친구 따라 조직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심부름이었는데 점점 올라갔죠. 29의 부회장이 되고 34의 보스가 됐습니다. 도식의 말을 듣던 김복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은 합성이었을 것이고 승진 소식도 모두 거짓이었겠죠. 내가 뭘 잘못 키웠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어서. 김복래는 아들의 말을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이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복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돈 뺏은 놈들요? 당연히.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거지.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김복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안 돼. 세상에 정의는 법으로 세워야지. 내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난 너를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도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가 하려는 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약속해. 법대로 해결한다고. 김복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며 부하인 오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 변경이다. 그 새끼들 패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 다음 날
김복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함께였죠.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김복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사하구 일대에서만 수십 건의 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박 형사님,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데 왜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범죄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계좌는 대포통장이고 전화번호는 일회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노인네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털리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김복래의 질문에 박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장도식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고발하면 어떨까? 요즘 그런 프로 많잖아. 맞아요. 우리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그렇게 해서 김복래와 시장 아주머니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죠. 의외로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장도식은 자신의 방식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 오진호가 보고했습니다. 보스, 민재놈이 속한 조직은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백산이라는 놈입니다.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놈들 어떻게 찾았어? 민재가 다 불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약속했다면서요. 도식은 껄껄 웃었습니다. 그가 웃는 모습을 본 진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보스, 웃을 일입니까? 내가 엄마한테 약속한 건 폭력으로 해결 안 한다였어.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도식은 진호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폭력 대신 정보력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고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조직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진호야, 우리가 가진 정보력이면 경찰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정보로 경찰이 합법적으로 놈들을 체포하게 만들면 돼. 보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지. 어쨌든 엄마한테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게 도식은 자신의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한편 김복래는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날 김복래는 긴장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제 모든 것을 빼앗긴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우리는 법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김복래의 인터뷰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속속 제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할매, 그냥 피해자가 아니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보던 백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부산팀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부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할머니 돈 하나 털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날 일인가? 당장 수습해. 백산의 명령에 부산 책임자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복래의 인터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김복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김복래의 방송 인터뷰 이후 사하구 시장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복래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시장 아주머니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복래 씨, 용기 있게 나서줘서 고마워. 우리 같은 노인네들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고, 다들 같은 피해자인데 뭐리요. 함께 싸워야죠. 그러던 어느 날 김복래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도식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직접 손님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는지 도식은 김복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와 주실래요? 김복래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게 근처 조용한 공원에 도착하자 도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더 이상 방송이나 인터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왜 그만해야 하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조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김복래는 도식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폭의 보스이면서도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식아, 넌 평생 날 속였어. 그런 너보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건 내 성격이 아니야. 도식은 어머니의 강인함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 강인함이 자신에게도 있었기에 조직의 보스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복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도 내 방식대로 하렴. 대신 약속은 지켜. 폭력은 안 돼. 알겠어요, 엄마. 둘의 대화가 끝나고 도식은 오진호를 불렀습니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보스, 모든 자료 다 모았습니다. 백산이 운영하는 계좌 목록, 조직원 명단, 통화 내역까지요. 넘겨.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리지 마. 익명의 제보자로 하자. 한편 김복래는 더 큰 방송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방송의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집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할머니, 이번 방송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라 영향력이 클 겁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해야지.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송 날짜가 다가오자 도식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엄마 주변에 사람들 배치해. 절대 눈에 띄지 말고 엄마가 모르게 보호해. 알겠습니다, 보스. 방송 당일 김복래는 긴장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여러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패널로 참석한 김복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쳤다는 말에 정신이 없어서 모든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였죠. 나 같은 노인네가 당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기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남의 돈을 이렇게 쉽게 뺏는 건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가장 비겁한 도둑질이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전화로 속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당신들의 부모님은 이런 일을 아실까요?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김복래의 말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방송 이후 비슷한 피해 사례의 신고가 급증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도식이 익명으로 제공한 정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백사는 방송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할매, 그냥 가만히 있지 않네. 이제 봐야겠어. 백산이 부산으로 향하는 사이 경찰은 장도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었고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이 추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총책인 백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김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복래 할머니,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덕분에 조직의 상당 부분을 검거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우두머리는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검거할 겁니다. 할머니는 안전에 유의하세요.
혹시 모를 보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복래는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의 걱정처럼 백사는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김복래를 찾아내기 위해 사하구 시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도식은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조직원들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백산의 존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엄마 주변은 어때? 안전합니다, 보스. 우리 사람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네. 내가 직접 가볼까? 괜찮습니다. 만약 보스님이 나타났다가 경찰에게 발각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식은 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조폭의 보스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어머니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복래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반찬을 진열하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텔레비전에 나온 그 장아찌 가게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방송 보고 궁금해서요. 할머니가 그 유명한 피해자분이시죠? 김복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백산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바로 할머니 돈 가져간 사람입니다. 김복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돈을 빼앗아간 장본인이라니. 그러나 김복래는 곧 진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왜 왔어요? 날 겁주러 온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이 할매, 그냥 피해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장 어머니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복래는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경찰서장의 어머니라니. 장도식이 조폭의 보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백사는 그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내 아들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장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백산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백산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누가 신고를. 백산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박 형사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백산, 당신을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복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백산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복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보다는 일종의 허무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 분 후, 박 형사가 김복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백산이 이곳에 온다는. 김복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익명의 제보라. 도식이 한 일일까요? 김복래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조폭의 보스이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협력한 것입니다. 할머니, 잠시 후에 백산을 조사할 겁니다. 혹시 그를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경찰서 조사실, 김복래는 백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복래가 앉자 백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쉬웠나요? 백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내 돈을 훔쳤지만 난 너한테서 사람을 되찾고 싶어. 경찰서에서 내 엄마 이름은 부르더라. 그 사람도 너 때문에 울겠지. 백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어머니 이야기에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김복래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져갔을 때 난 절망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내가 뭘 가져갔든 내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김봉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도식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김봉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한 건 용서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어.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조직을 정리하고 싶어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김봉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도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기방지 센터를 만들려고요. 제가 가진 정보력으로 사기꾼들을 잡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요. 몇 개월 후 부산 사하구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김봉래의 반찬 가게는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게 되었죠. 텔레비전에 나온 덕분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김봉래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봉래 씨, 요즘 장사 잘 되나 봐요? 그저 그래요. 근데 이제는 혼자 하기 벅차네. 아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아들요? 요즘 새로운 사업한다고 바쁘대요. 사기방지 센터라나. 김봉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한편 장도식은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부산 사기방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오진호는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고 김민재도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이었죠. 보스. 아니, 사장님. 이번 달에도 보이스피싱 조직 3곳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좋아, 진호야. 하지만 이제 보스라고 부르지 마. 그냥 도식이라고 불러. 네. 도식씨. 도식은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낯설지만 이제는 떳떳하게 어머니를 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었죠. 주말, 김봉래는 집에서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식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죠. 엄마, 장아찌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괜찮아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장아찌를 담그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식은 어머니에게 센터 이야기를 했고 김봉래는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봉래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도식은 어릴 적처럼 양껏 음식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겠죠? 그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김봉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조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웃게 해준 놈이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거짓말, 그리고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김봉래와 도식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따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방향은 밝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더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